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오늘 아침 발표된 7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8.5%를 기록하면서 그 전달 6월은 물론 월스트리트의 예상치보다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한풀 꺾이고 주춤한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나스닥 등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더 주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폭이 과연 축소될 것인지의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발표된 7월의 이 CPI 아주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수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난 수개월 동안 엄청난 고공행진을 거듭했죠. 그것이 이제 좀 어찌 꺾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참 고무적인 것 같고요. 특히 그 6월 CPI,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9.1%를 기록하면서 상상도 못했던 9%대까지 돌파를 해서 그때는 정말 거의 공포심이 들 정도였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세게 하면서 경기 침체까지 예상이 돼서 굉장히 암울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배경에서 발표된 7월 CPI가 8.5%로 나타나서 사실 8.5%도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높은 거죠. 네, 높은 건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9.1%가 그 전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결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사이에 어찌됐건 0.6%포인트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고요. 블룸버그 통신이 전한 그 월가 전망치 8.7%보다도 0.2% 더 하회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가 전망치보다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다 이렇게 반응이 오고 있는 네, 듯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시장에서 이렇게 오늘 반응이 좋은 건 역시 그 월가 전망치보다도 더 지금 하회한 것 그것이 네. 결정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6월 CPI가 9.1%를 기록한 건 사실은 얘기가 좀 논란이 많았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컴플레인 할 정도로 이게 제대로 좀 반영하지 못한 거다. 이게 그 항상 그 6월 전체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 전달 절반과 그 달의 절반 뭐 이렇게 반영하는 그 어떤 기법상의 문제라면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좀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6월에 이미 국제 유가가 급락했고 가솔린 가격이 하락세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켓의 식품 가격도 좀 내려가는 추세였고 그런데도 6월 CPI가 9.1%로 최고치로 나왔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CPI라면 이거는 CPI 그 계산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7월 CPI는 분명히 내려갈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내려가는 건 기정사실이었고 어느 정도 내려가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CPI가 6월 CPI보다 내려가는 거는 자체는 사실은 뭐 큰 호재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아마 주식시장에도 다 선반영됐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중요한 건 그래서 시장 전망치보다 더 낮아진 거죠. 시장 전망치가 8.7%였는데 블룸버그 통신이 전한 월가의 전망치가 8.7%였는데 그것보다도 0.2%포인트 더 낮은 8.5%가 나왔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게 굉장히 좋은 그런 그 결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뉴욕 증권시장도 지금 이 반응이 아주 긍정적이어서 뭐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500포인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상승한 건 나스닥이죠. 2.69%로요. 네. 가장 상승했고 S&P 500이 2.04%, 다우존스는 1.61%입니다. 어찌됐건 그 3대 지수가 전부 다 지금 상승하고 있고 특히 나스닥이 아주 폭발적인 그런 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그 CPI가 LA 시간 새벽 5시 40분에 발표됐어요. 동부 시간 아침 8시 40분. 그 증시는 LA 시간 오전 6시 30분, 동부 시간 오전 9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시 시작 50분 전에 발표가 됐는데 이 7월 CPI 결과가 나오자마자 뉴욕 증시 장외 거래에서 아주 폭등세를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S&P 500과 다우존스도 역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장외 거래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장이 열린 후에도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이 시간 현재 2.69%, S&P 500이 2.04%, 다우존스가 1.61% 이렇게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아주 뭐 시장도
폭발적인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역시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시장 전망치보다도 0.2%포인트 더 내려갔다는 거. 이게 결정적으로 오늘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올해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8%대로 오른 것이 3월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번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인플레이션 상승세를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 보면 3월, 올해 3월 정도 수준으로 지금 그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 2021년 1월에 CPI가 1.4%였어요. 1.4%. 오. 그리고 작년 2월 CPI가 1.7%. 그러니까 작년 1월, 2월만 하더라도 연방준비제도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2% 인플레이션에도 못 미칠 정도로 굉장히 그 인플레이션이 없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3월에 2.6%, 4월에 4.2%, 5월에 5%, 뭐 6월에 5.4%. 그래서 3월부터 점점 올라가더니 이제 그 올해 1월에 CPI가 7.5%였어요. 올해 1월이. 그리고 2월이 7.9%. 3월이 8.5%입니다. 3월이. 그리고 4월에 8.3% 약간 내려가는 것 같더니 5월에 8.6%. 그리고 6월에 9.1%까지 올랐다가 지금 7월에 다시 8.5%. 그러니까 3월과 좀 같은 수치인데 4월, 5월도 비슷하죠. 8.3, 8.6. 그러니까 3, 4, 5월과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6월에 9.1%로 굉장히 높아졌고 그것보다는 좀 한 계단 밑으로 내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2월에 7.9%, 1월에 7.5%. 다음 이제 그 CPI. 그러니까 이제 8월 CPI가 9월에 발표가 되죠. 8월 CPI에서 과연 7%대로 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9월에 발표되는 8월 CPI에서 7%대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꺾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때 가서 다시 또 뭐 제자리 걸음한다거나 조금 뭐 오른다거나 내린다거나 비슷한 상황을 보인다면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에 8.5였다가 4월에 8.3으로 내려갔는데 5월에 다시 8.6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6월에 9.1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간 게 일시적으로 잠깐 내려간 건지 아니면 계속 하락세를 타는 건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걸 보려면 이제 9월에 발표되는 8월 CPI 그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가솔린 가격이 계속 내려갔으니까 뭐 CPI도 내려갈 것이라는 생각은 뭐 다들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는 지금 어떤 게 올라가고 어떤 게 내려가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역시 에너지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전달 6월에 비해서 4.6%가 하락했고요. 가솔린 가격은 7.7%. 역시 뭐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솔린 가격이 그 6월만 해도 10%까지 폭등했는데 그동안 상당한 안정세를 찾아서 이번에는 7.7% 떨어졌고요. 중고차 가격도 0.4% 떨어졌고 교통 서비스 0.5% 떨어졌고 의류도 0.1% 떨어져서 뭐 떨어진 폭이 크진 않아도 어찌됐건 그 떨어졌고요. 다만 식료품 가격은 1.1% 상승해서 식료품은 좀 상승세가 이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굉장히 비중이 큰데 주거비는 0.5% 상승해서 오름세가 지속됐어요. 그래서 이 식료품 가격 근데 뭐 변동성이 워낙 큰 거니까 좀 예외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주거비가 지금 0.5% 상승했는데 주거비가 좀 내려가주는 그런 어떤 결과가 좀 나온다면 좀 더 이 하락폭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변동성이 높은 일부 품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역시 예상치를 밑돌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발표된 7월 근원 CPI도 5.9%로 나타났습니다. 예,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가솔린 등 에너지 가격과 네.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물가를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근원 CPI라고 하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6.1%였는데 이것도 5.9% 0.2% 포인트가 더 낮았습니다. 예상치보다 하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식 시장이 폭등하고 있는 것도 역시 그런 이유입니다. CPI, 근원 CPI 모두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근데 물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 9월에 발표되는 8월 CPI를 우리가 봐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 기대치는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관심은 지금 연준이 과연 9월 달에 네. 금리를 어느 정도나 올릴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그렇죠.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으로서 뭐 속단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발표됐을 때
실업률이 너무 낮고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50만 개 이상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9월 말에 있는 FOMC에서 최소한 자이언트 스텝이다. 어쩌면 울트라 스텝 밟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늘 이렇게 CPI가 좋게 나오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뭐 연준이 9월 말에 0.5% 포인트만 인상하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네. 빅 스텝으로 좀 조정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말씀드린 대로 속단할 수는 없어요. 고용 지표가 그렇게까지 좋게 나올 줄 예상을 못했고 이번에 그래도 7월 CPI가 선방을 해줬지만 다른 지표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연준도 오늘 7월 CPI 잘 나온 거는 굉장히 그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당장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한 발짝 물러설 것인가 그런 결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좀 조절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고 본다. 네, 이렇게 맞아요.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거 좀 성급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또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연준이 9월 말에 있는 FOMC에서 0.5%만 올린다. 그러니까 인상폭을 조절해서 좀 인상폭을 줄인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건데 그거는 좀 위험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당장 1년 전과 비교한 CPI 상승률 자체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에 9.1%에 비교하니까 0.6%포인트가 낮아져서 우리가 상당히 선방했다고 하지만 물가 자체만 놓고 보면 8.5%잖아요. 이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8.5%면 여전히 1980년대 초와 견줄 만한 굉장히 높은 거고 연준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물가 2%와 비교하면 4배 이상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 섣불리 금리 인상폭을 조절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조금 나아지니까 재빨리 금리 인상폭을 조절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제 물가가 좀 잡히려는 어떤 기미가 보이니까 이때 좀 더 세게 밀어붙여가지고 계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가지고 좀 더 확실히 7%대 6%대까지 내려오게 만들어 놓고 그때서부터 이제 좀 서서히 금리 인상폭을 조절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 어떤 생각이 맞는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대단히 판단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뭐 가솔린 가격, 그러니까 1년 전과 비교하면 가솔린 가격이 44.9%가 올랐고 신용품 가격이 10.9% 올랐고 신차 가격이 10.9% 올랐고 교통 서비스 가격이 9.4% 올랐고 주거비도 5.7%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1년 전과 비교하면 역시 모든 가격이 지금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단순히 6월과 비교해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좀 경기 침체를 고려해서 금리 인상폭을 조절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떨어뜨려야 되니까 떨어지는 기미가 보일 때 더 세게 몰아붙일 것인가. 이거는 이 정책적인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또 외부적인 변수가 많다는 것도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로 좀 작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연준이 그 속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변동성이 큰 가솔린 가격과 식품 가격이 상당한 변수로 꼽히는데 이 두 부분은 다 외부적인 요소가 큽니다. 가솔린 가격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영향을 크게 받아요. 최근에 국제유가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배럴당 가격이 뭐 $100 밑으로 좀 내려가고 있고 그런데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면 가솔린 가격은 또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계속 지금처럼 낮은 가격을 유지해주고 $100 밑으로 내려가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준다면 다행인데 언제 올라갈지 알 수 없어요. 이건 그 지정학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신용품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세계 곡물 시장 가격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곡물 수출이 재개되면서 곡물 가격이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식료품 가격도 요즘 조금씩 그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 근데 우크라이나 상황이 악화되면
곡물 가격은 다시 오를 수가 있고 그럴 수 그러면 있죠. 식료품 가격이 다시 또 오르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지정학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중동 지역도 그렇고 지정학적인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다시 가격이 오를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연방준비제도도 섣불리 결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다만 일단 7월 CPI가 잘 나온 건 분명하니까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나온 건 좋은 거니까 일단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되 다른 부분도 많이 볼 것 같아요. 내일 또 생산자 물가지수 물가지수 발표가 나오죠. 되고요. 몇 가지 지표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런 걸 보면서 연준이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겠는가. 다만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울트라 스텝 얘기까지 나왔는데 최소한 울트라 스텝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겠다. 예. 그 정도는 그나마 다행이다. 글쎄 예, 말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